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 그리고 수색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 만에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 등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고 판단한 걸로 봐도 될까요? 네, 우리 형사소송법상 예.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우선적으로 물론 이제 수사기관의 이제 소환에 이제 계속해서 불응하는 것도 기본 전제겠지만 더 예. 중요한 것은 그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돼야 된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스러운 사유가 상당히 소명되었다는 게 전제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공수처가 이제 제출한 관련 증거 자료를 검토를 해서 아마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예. 뭐 이미 뭐 이번 내란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그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예. 군 수뇌부 인사들이 이미 구속되고 또 일부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 관련된 증거를 통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관심은 이 체포영장 집행이 언제 이뤄질지인 거거든요. 공수처장이 오는 6일까지인 기한 안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했고 또 대통령 경호처가 만약에 집행에 반발할 경우 조금 강력하게 나갔다고 시사를 했습니다. 어떤 방식이 될 거라 보십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발부일로부터 7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수처장도 발부된 것이 31일이니까 예. 7일, 6일, 올해 6일이 되겠죠. 예, 말한 시점요. 예, 예. 1월 6일 이내에 이제 집행하겠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서의 체포영장 집행은 뭐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라든가 아니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이제 수사관들이 이제 방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예. 찾아가서 네. 이제 영장을 제시하고 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다음에 이제 체포를 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거나 그렇지만 이제 증거인멸, 뭐 도주 우려 없으면은 석방하는 예. 경우 이런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현직 그렇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경호처에서 이제 경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은 이제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겠지만은 더군다나 현장에는 또 뭐 구속을 뭐 지지하는 측, 또 반대하는 측, 또 일반 시민들의 또 시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좀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좀 우려되긴 하는데요. 그 네. 공수처에서도 이런 어떤 시민들의 어떤 또 이런 어떤 서로 간의 또 대립이라든가 예. 이런 것은 또 보여지는 것은 또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고 또 경호처 직원들도 사실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 또 이렇게 되면 그들은 범죄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되는데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법원의 영장 취지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도 그 변호인도 좀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가 됐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라는 문구도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110조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상 기밀 예.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제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고요. 그 111조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에 어떤 보관하고 있는 어떤 물건이라든가 정보 중에서 이제 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것도 역시 원칙적으로 그 압수수색 대상이 아닙니다. 네.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근거로 해서 경호처는 그동안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제 불응한 것이고 또 그 불응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경찰도 이제 더 적극적으로 집행에 나서지는 않았는데요. 예. 근데 이것은 이제 이런 어떤 물건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이인신에 대한 체포 아니겠습니까? 그 이인신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형사법 110조, 111조 문제가 여기서 대립될 수는 나와서는 나올 근거가 될 수는 없고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여기서 수색영장도 발부받았는데 수색영장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예. 윤 대통령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 관저에 계신지 어딘지 모르니까 거기서 이제 수사관들이 수색을 하고 그를 통해서 체포하는 과정이고 이 전제는 기존에서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형사법 110조, 111조는
더 이상 그 경호처가 내세울 수 없다. 아. 예,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적용 못하게 한다, 뭐 배제시킨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동안의 경찰의 수사를 못하게 더 이상은 못하게 했던 이 근거로서의 110조와 111조 적용 이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한 사실은 거네요. 법원에서도 사실 이 규정을 뭐 영장에 굳이 이제 기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사실 기재한 건 좀 이례적이긴 한데요. 예, 예. 기재하지 않았어도 네. 이건 인신구속 대상, 인신에 대한 체포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법적으로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에서는 이 110조, 111조 이거는 기존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물건이 아니고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이제 체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군사상 기밀이라든가 직무상 비밀이 나올 수 없다는 취지죠. 예. 아무래도 그만큼 이제 경호처와의 충돌 대립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그런 일이 현실화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쿠션적인 뭔가 조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번에는 경호처가 조금 더 협조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호처 같은 경우에서는 예. 그동안은 사실 이제 형사소송법이라든가 경호처법을 근거로 해서 어떤 경찰의 어떤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응하는 것은 일견 또 경호처는 경호처의 일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런 압수수색이 아니고 체포영장 집행이기 때문에 또 경호처 그 직원들도 사실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예.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것은 현행 법을 존중해야 되고 그 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법원의 어떤 이 영장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뭐 경호처에서 기존처럼 뭐 이번에 공수처의 그 체포영장 집행을 또 저지한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법을 집행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위법한 모습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경호처 측도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아직 영장 집행 기한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번에 윤 대통령을 압박할 강력한 카드가 생긴 셈이니까 이를 계기로 출석 요구를 한 번 더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출석 요구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은 통상적으로 체포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오히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체포영장 집행을 당하는 것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단 한 차례도 없었고요. 예, 앞으로도 없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영장 집행을 당하는 모습보다는 그냥 또 대통령께서도 또 법조인 출신, 검찰총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계엄 선포 이후에 대국민 담화에서도 어떤 뭐 이런 법적, 정치적 어떤 책임은 적극적으로 본인이 지겠다 이런 취지도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좀 변호인을 통해서 소환 일정을 한번 잡고 그래서 좀 임의 수사 형식으로 좀 조사에 응하는 것이 또 어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어떤 국민들의 어떤 양쪽 지지자들의 충돌도 방지할 수 있고 또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품격도 유지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윤 대통령 측 반응은 아직은 좀 온도가 차갑거든요. 지금 체포영장 불법이고 무효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요. 또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하고 체포영장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까지 신청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은 어떤 부분이 될 거라고 일단은 보십니까?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우리 헌법상 그 국가기관 상호 간의 뭐 권한이나 그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서 그 기준을 정한 제도가 이제 권한쟁의 심판 제도인데요. 예. 이제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 권한이 범위 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인신 체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권한쟁의 심판 대상으로 다루기가 좀 곤란하다. 제 말씀은 뭐 각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다고 뭐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은 영장 그 재판에 대해서는 우리 현행법상 다툴 수는 없고 다투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체포된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 체포 접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죠. 저는 오히려 그 체포 접부 심사를 통해서 진짜로 이 영장 발부 과정에서 뭐 진짜 위법한 사유가 있으면은 예. 그 법원에서 한번 다퉈보는 것이 오히려 그 정식 절차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대통령 측에서는 저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체포 영장에 대해서 집행에 순수히 수긍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 그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네. 자칫하면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인신 구속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조사 한 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속되게 되면은 사실은 예. 뭐 향후 이제 방어권도 굉장히 위축될 우려도 있고 이제 탄핵 재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좀 약간 현재 상황보다는 더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75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를 탈출하게 됐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금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일단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8인 체제 하에서 이제 탄핵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네. 지금 뭐 여권에서는 왜 3명 다 임명하지 않았느냐? 예. 여권이죠. 여권에서는 왜 임명을 했느냐? 예. 그리고 야권에서는 왜 3명 다 임명하지 않았냐 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모두 지금 최상목 등 대행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예. 한편으로는 최 대행 입장에서는 이 2명을 임명함으로써 그 헌법재판의 탄핵 재판이 그래도 무난하게 이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봐야 할 지점이 지금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하고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로 4월 18일에 퇴임을 합니다. 그 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잡을 것 아니냐 하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 부분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탄핵 재판 절차가 약 90일 가량이었거든요. 그럼 약 예. 3개월 정도인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이미 준비 절차를 한 번 했고 네. 조만간 1월 초에도 2차 준비길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약 3개월 하고도 한 4월 한 초까지 하게 되면은 뭐 3개월 한 보름 정도까지는 시간이 있거든요. 예. 이 정도 사안이면은 그 8인 체제 하에서 충분히 그 탄핵 재판이 그 헌법재판소가 재판이 뭐 충분히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시간은 충분히 보장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둘러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